김원장. 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독의 증상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매독은 성관계로만 과연 전염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 아니어도 많지는 않지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모자 감염.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태반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치료하지 않으면 유산이나 사산, 그리고 선천성 매독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액과 조직의 접촉 때문인데요. 1기나 2기 매독에 병변이 있는 피부 병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는 체액이 상처난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혈이라든가 장기 이식 같은 걸로도 전파가 됐지만 요즘엔 이미 다 미리 검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죠. 드문 이제 접촉 감염인데 2기 매독 중에 구강병변이 있는 경우에 이제 키스를 하거나 구강 접촉으로 감염이 가능합니다. 뭐 면도기나 칫솔 같은 거를 통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 기본 검사 중에 초기에 매독 선별 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게 되고 혹시 양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매독에 대한 진단과 관련된 건데요. 매독은 피검사로 진단하죠. 그런데 한 번으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독의 진단의 기본은요, 매독과 관련된 임상 증상 확인하는 것과 혈액 검사가 기본입니다. 특히 잠복 매독의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가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혈액 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특이적 검사, 이게 RPR 또는 VDRL로 불리는 것인데요. 활동성의 평가나 추적 관찰에 아주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TPPA나 또 EIA나 클리아 방식으로 되는 특이 검사, 즉 매독균에 대한 항체를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검사를 다 해야 되는 이유가 비특이 검사, RPR이나 VDRL의 경우는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이 있을 때 위양성이 나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 검사만 하게 되면 과거 감염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검사를 함께 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병소가 뚜렷하게 있다고 한다면 현미경 검사를 하거나 PCR로 직접 매독균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매독은 피검사로는 알 수가 있지만 한 가지 검사로 한 번만으로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독에 걸리시면 수시로 이 피검사를 통해서 치료 반응에 대한 부분도 보게 되고 완치 판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고맙게도 주사 한 번이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기 매독, 즉 1기나 2기, 그리고 조기 잠복 매독의 경우에는 벤자민 페니실린 240만 단위 엉덩이 주사 한번 무척 아픕니다. 이걸로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 잠복이라든가 3기 매독으로 넘어가게 되면 감염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같은 용량으로 주 1회씩 해서 총 3회를 맞게 돼 있고요. 신경 매독이나 안구 매독까지 번진 경우에는 페니실린 G를 고용량으로 해서 10에서 14일 정도 혈관 주사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 전에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하죠. 또 임신부나 특수 상황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 알레르기라는 건 아주 드물지 않게 보이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페니실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탈감작 후에 투여하기도 하고요. 임신부는 반드시 페니실린을 줘야 됩니다. 페니실린 외에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태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탈감작 후에 페니실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한 이후의 추적 관찰은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RPR 검사로 항체 역가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역가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면은 재감염이나 치료 실패를 의심해 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매독은 페니실린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단계별로 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추적 검사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매독 치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피 검사를 했더니 계속 양성이 나왔다 해서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특히 트레포네마 항체 검사, 매독균 항체 검사인 경우에는 한 번 양성이면 평생 양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RPR 같은 비특이적 검사도 서서히 낮아지지만 일부 사람은 낮은 수치가 몇 년간 유지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혈청 고정, 시로패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독은 페니실린 치료로 완전히 박멸하기 때문에 재발은 드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 접촉으로 다시 재감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치료 후에 6개월 후, 12개월 후 RPR 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매독은 완치 가능하지만 추적 검사와 파트너 관리는 필수적이고요. 안전한 성생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고민스럽고 힘든 경우가 임신부가 매독에 걸렸을 때입니다.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이 전염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부들은 굉장히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임신부가 매독에 걸리면 유산, 사산 또는 신생아 사망까지도 이룰 수가 있고요. 태어나더라도 간이나 비장이 커지거나 피부 발진, 뼈 이상, 심지어 신경계 침범까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신부는 산전 매독 검사를 꼭 받아야 되고 예방은 페니실린 치료만 가능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탈감작 후에 페니실린을 써서 태아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임신부 매독 치료는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조기 검사와 조기 치료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